오늘은 좀 아파트 상품성을 간단하게 좀 따져볼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머입니다. 원래는 입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입지는 호재랑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입지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상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상품성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세대수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부 자재가 좋고 나쁜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누군가는 커뮤니티 시설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분은 평면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좀 아파트 상품성을 간단하게 좀 따져볼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 상품성을 따지는 기준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브랜드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분양가입니다. 왜 이 4가지를 꼽았는지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브랜드입니다.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호반,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등등 많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이 아파트는 이런 게 좋더라, 저 아파트는 이게 좀 별로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된 거죠. 요즘은 또 워낙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아요. 과거의 전통적인 강자는 삼성물산 레미안이었죠. 근데 한동안 삼성에서 분양을 별로 안 했었어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매각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시장에 돌았었고, 그 뒤로 조금 이 레미안의 브랜드 가치가 살짝은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자이입니다. GS건설의 자이. 그래서 자이와 레미안이 좀 앞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이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롯데캐슬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그 순서는 누가 정하냐 궁금하시죠? 브랜드스탁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자기네들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순위를 매겨주는 기관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면 아파트 브랜드들을 순위를 매겨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순위에는 소비자의 어떤 선호도 같은 것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결국 브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품성에서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엔 이 브랜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죠. 각 건설사마다 고급화 브랜드를 하나씩 내놓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DH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또 내놨죠. 최근에 분양한 것 중에 DH 아너힐즈 평당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분양가로 또 주목받았었고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아크로라는 고급화 브랜드를 또 런칭했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중에는 평당가 최고가를 찍었던 아파트죠. 아크로 리버하임, 아크로 리버뷰 이런 시리즈를 계속 분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프로지오 서밋이라는 서밋이라는 글자를 더 붙여서 고급화를 했고요. 용산 프로지오 서밋, 서초 프로지오 서밋, 반포 프로지오 서밋, 이렇게 좀 비싼 지역들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됐는데 신촌 그랑자이 분양을 했었죠. 이렇게 아파트들도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들을 좀 고급화해서 차별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이 고급화 브랜드를 쓴 아파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선호하고 그런 브랜드가 되겠죠. 이렇게 브랜드만 좀 봐도 아파트 상품성을 좀 알 수 있다,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이름입니다. 아파트 이름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에 어떤 단어들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 아파트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경쟁률 대박 났던 힐스테이트 북이래 같은 경우, 이 아파트 이름을 보면 힐스테이트 북이래잖아요. 여기에서 브랜드를 떼보세요. 그러면 북이래가 남잖아요. 그 남아있는 단어가 이 아파트의 특징을 좀 대변한다고 할까요? 이 힐스테이트 북이래라는 아파트는 북위래라는 지역을 좀 강조한 거죠.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한양수자인 구리역,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분양을 한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에서 브랜드를 떼면 한양수자인 떼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구리역만 남죠. 이 아파트는 구리역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역세권 아파트인 것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분양하는 것 중에 서울 강남의 DH 포레센트라는 아파트 곧 분양하죠. 이 아파트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DH라는 힐스테이트의 고급화 브랜드를 사용했죠. 여기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레센트를 썼습니다. 이 포레센트가 이제 합성어 같은데, 포레스트와 뭐 센트가 뭐 향기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숲과 향기를 합치면 숲향기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굉장히 좀 환경을 강조한 그런 이름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 이름만 잘 뜯어봐도 이 아파트가 어떤 장점이 있는 아파트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이름만 잘 봐도 상품성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세대수입니다. 세대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왜 그렇냐면 대단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커뮤니티 시설 수준이 달라집니다. 500세대 아파트와 1000세대 아파트, 3000세대 아파트, 5000세대, 만세대 아파트, 당연히 같은 수준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클수록 좋은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요. 사우나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소규모 단지에서는 넣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단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수영장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냥 단지 내에서 그냥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특화되고 있는데, 대단지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가잖아요. 주변의 인프라도 또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상권이죠. 한 3000세대만 들어가도 그 안에 살아가는 인구가 한 10,000명 된단 말이죠. 근데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먹고 사고 때로는 외식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던 식당들도 생기고, 없던 마트들, 대형 마트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문화시설, 극장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교통이 또 바뀌어요. 이런 10,000명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지역에 교통편이 열악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막 민원 폭주하겠죠. 그러니까 교통도 또 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버스 노선이 새로 생긴다든가,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하철을 이쪽으로 뚫어달라는 지하철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단지 인근에는 뭔가 인프라가 계속 좋아집니다. 웬만하면 대단지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대단지라는 요소는 입지랑도 어느 정도 관련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은 분양가인데요. 이 분양가가 왜 중요하냐면 건설사마다 그 분양가에 따른 내부 자재 등급이 달라지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브랜드명을 밝히진 않을게요. 근데 특정 브랜드에서는 5가지의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에 따라서 내부 자재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좀 나눕니다. 제일 좋은 게 1등급이라고 했을 때 가장 분양가가 비싼 지역, 강남권 같은 데 분양할 때는 1등급 자재를 다 쓰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에 따라서 조금 분양가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2, 3등급,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곳들은 4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내부 자재가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분양가를 딱 보면 강남권은 한 10억 넘어가잖아요, 기본으로. 그런 곳들은 1등급 자재, 좋은 자재를 써야만 사람들의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걸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한 6억, 7억대 하는 데는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한 3억, 4억 하는 분양가로는 거의 하위 등급의 자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이익을 내야 되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 좋은 거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이 분양가를 가지고 내부 자재 등급이 결정이 된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어떤 아파트는 3억에 분양을 했어요. 프리미엄이 한 2억이 붙었어요. 그래서 시세가 5억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아파트는 4억에 분양을 했는데 프리미엄이 한 1억 붙어서 얘도 5억이다. 그랬을 때 이 아파트와 이 아파트 중에 어떤 아파트의 내부 자재가 더 좋을까요? 품질이 더 좋을까요? 얘가 더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왜? 분양가가 더 비쌌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입지가 굉장히 비슷하고, 근데 분양가는 얘가 더 비쌌고, 근데 시세는 또 비슷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지 선택할 때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가 더 좋은 확률이 높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의 상품성을 따져보는 4가지 기준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브랜드, 아파트 이름, 그리고 세대수,
분양가 한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상품성 따지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